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내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육, 명예, 흉, 유기의 개우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초육, 명예, 흉, 명예, 흉. 초육은 즐거운 울림이니 흉하니라. 상활 초육 명예 지궁 흉야. 초육의 즐거운 울림은 지궁 궁야, 뜻이 궁에서 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명성이 있어 즐거워한다는 것은 뜻이 궁하여 흉하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음효가 초위의 자리니까 부당이죠. 부당이. 근데 이제 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초육은 음효로서 제자리는 아니나 육사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명은 이제 한자 풀이를 하기를 명성 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성 울림 이야기인데 이렇게 초육의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한 초창기죠. 근데 막 시작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끝난 것처럼 기뻐하니까 뭐 부정탄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는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를 이제 황태영 교수님은 더 정밀하게 설명하시기를 화음 관계에 있는 양효로서 있는 구사와 이제 초육이 양효 구사와 연결을 너무 믿는다. 즉 초장부터 소리나게 향약을 벌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의 연줄을 가지고 이 연줄을 흥분하여 자랑하니까 이 들뜬 자만으로 인해서 결국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효를 실제로 받았을 때는 이 울림의 상이 왜 흉하게 되는가, 이 연결성, 상관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흉한가,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울림이 왜 흉한가. 이제 6.2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우석 부종일 정길. 6.2는 절개가 돌같음이라 나를 마치지 않으니 바르고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우석을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개우석을 돌틈에 끼어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상활 부종일 정길 이중정야. 부종일 정길은 중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종일 정길은 중정함이라.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는 돌틈에 끼었으나 종이를 하루종일 가지 않고 바르게 하여 길하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개우석의 의미에 대해서 기존의 학설과 이제 일반적인 학설과 이거 돌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보는데, 일단 효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을 얻었죠. 6.2는. 그 다음에 응은 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6.2는 음효로서 중정을 얻었고 정응하는 효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우석의 의미를 이제 일반적 교과서 설명을 보면은 개우석 견고하기가 반석과 같아 그리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때 분서를 지키고 절제하게 행동하니까 이제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사는 이와 달리 개는 사이에 끼인다, 즉 끼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개를 끼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또 설명하기를 오늘날 주자를 위시해서 절개, 경계의 뜻으로 해석하는데 개를 풀이하는데 이것은 물리상, 괴상으로 전혀 부합되는 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개사전에서는 기미를 아는 것은 신묘한 것인가, 군자는 윗사람을 사귀어도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과 사귀어도 업신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기미를 아는 것이다. 군자가 기미란 움직임이 은밀하고 길흉이 먼저 나타나는 것인데 군자는 기미를 보고 일을 하되 날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뒷부분에 다산의 설명이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개우석 부종일 정기에 대해서 황태영 교수님은 설명하시기를 유일한 중정의 효다. 6.2는 모두 즐거워하지만 6.2는 중을 지켜서
이렇게 중을 지켜서 이 희락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효는 절개와 지조를 굳게 지키는 자로서 흔들림 없이 안이하게 태만하게 즐거워하는 자들을 기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절개와 지조를 지킨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른 견해는 돌틈에 끼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개우석의 의미,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경계한 이 의미, 이 상관성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구체적 상황에 맞게 또 풀이하는, 해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종일의 취지는 이제 경계를 계속해라 이 말이죠. 부종일의 취지는 종일토록 안일함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초육 명예흉, 상활 초육 명예 지궁 흉야. 음악 소리를 울리면서 안일하게 즐기니 흉할 것이다. 초육의 명예는 그 뜻이 궁색해져서 흉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명예를 보면은 이렇게 그 뇌지의 본계가 초여가 변하면은 이렇게 중뇌진이 되는 거죠. 이 중뇌진은 이 지계의 모계인 뇌산소가 랍들이 왔죠. 근데 뇌산소가 시절에는 이렇게 진의 군자와 소인이 이렇게 같이 있었죠. 같이 있고 전체는 뇌산소가는 감의 노고가 있는데 전체는 대감이죠. 그 노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의 군자와 간 소인이 같이 일을 하고 노고를 지내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간 소인이 내려가서 도망가는 거죠. 즉 간 소인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다시 보면은 속각계 시절에는 진군자와 간 소인이 같이 감의 노고 일이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간의 소인이 수고로움을 피해서 내려가고 진을 오르니까 결국 명예, 소인이 악기를 울리면서 안일하게 즐겁게 노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궁은 그 뜻이 궁하다 이야기는 그것은 속각계는 전체적으로 소가는 전체적으로 대감이죠. 대감인데 그 의지가 사방으로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죠. 뚫려 있어서 이렇게 학계가 음으로서 이렇게 뚫려져 있으니까 통하였는데 3이 1로 가면서 강으로서 되니까 아래를 막아버리니까 그 통함이 아래가 막히니까 그 뜻이 어려움을 겪으니 결국에는 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초육에 대한 설명이고 6위를 보겠습니다. 6위 개우석 부종일 정길 상활 부종일 정길 이중정야. 돌 사이에 끼어 공경에 처해 있으니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종일토록 기다리지 말 것이며 신속하게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상활 부종길 정길은 중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우석의 설명으로 개를 이제 사이에 끼인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감을 우리가 보통 곤란, 혼란, 술, 그 다음에 대표적 물상으로 감을 물로 많이 해석하죠. 근데 이 감이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을 작은 돌, 감을 큰 돌, 작은 돌, 큰 돌 이야기하는데 이 물상을 어떻게 도출했냐면은 이렇게 흙 속에 중간에 딱딱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돌이 있는 겁니다. 즉 흙 속에 단단한 게 있으면 감이 되어서 돌이 된다. 이렇게 물상을 도출합니다. 자, 여기서 개우석 끼인다를 보면은 여기에 최초의 그 뇌지의 본계죠. 본계가 이렇게 6, 2가 효변하면은 뇌수해가 되죠. 뇌수해는 지계 목엔 지택임에서 왔습니다. 지택임은 기본적으로 지뢰복에서 이렇게 경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이 전진을 하는 거죠. 전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위에 상계에 강이 하나 더 있으면은 이 초위에 있는 이 강건한 강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위에 강이 없다고 보면은 이렇게 강이 없으면 이렇게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 사이에 끼이는 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보면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지뢰복기 초위에는 1강의 군자다. 이제 1강의 군자를 이렇게 지뢰복기 초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임계
지택임계가 되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두 번째 강이 1강을 누르고 1강이 2위의 강이 1개 첫 번째 있는 초강을 누르고 있으면 군자를 억누르고 있는 상이고, 또 지택님 합계가 이렇게 지택님 합계가 태로서 위험이 있죠. 음이 양을 타니까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1위에 강이 없다고 보면은 이렇게 감의 돌이 형성이 되니 감은 곧 돌이 된다. 즉 군자를 상징하는 임계 1위 첫 번째 지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강이 돌구덩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1강이 감의 돌의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어찌 편안하겠는가. 그래서 결국에 이 개를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종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뇌지에 본계가 있으면은 본계가 변하면은 그 내수해가 되죠. 내수해는 이 지계의 모계인 지택임에서 이렇게 온 거죠. 지택임에서 이제 최초의 지뢰에서 추이를 해서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이렇게 추이를 가는 거죠. 그래 내수해가 되면은 진의 군자가 이제 제일 밑에는 1에 있는 군자가 4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의 군자가 본국을 버리고 피난 가는 상황, 1이 4로 가는 상황을 이렇게 피난 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택임 이 합계의 이제 택은 이제 리 위에 있는 거죠. 리 위. 리 위는 이제 위치가 이렇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의미는 하루 해가 다 가지 않았지만 진이 이제 이미 1로 하루해가 다 가기 전에 1이 4로 가버렸다. 즉 그래서 부종일 하루해가 다 가도록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군자가 내란이 발생하면은 나라를 버리고 국경을 넘는 상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환란을 이미 예상하고 기밀을 알고 빨리 나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길은 뇌수에 본계가 된 뇌수에 지계가 된 뇌수에를 보면은 합계가 수로서 이렇게 뇌수 합계가 이렇게 수로서 감으로서 일을 이루니까 일을 맡아 처리하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군자가 1에서 4로 이렇게 기밀을 보고 도망을 가느냐, 환란에 피해서 이동하느냐 보면은 이렇게 본계 시절에 뇌지에가 6이가 효변하면 내수해가 되죠. 내수해는 지택임으로서 왔는데 임계 시절에서는 지금 지택임계 시절에는 이 감의 험난함이 없는 거죠. 아직 험난함이 없음에도 그 군자는 감의 험난함이 아직 보이지 않아서 대부분 난의 징조를 간파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이 지계의 일량의 군자, 이 일량의 군자만이 난리가 일어날 것을 알고, 즉 그 기밀을 알고 신속하게 그 나라를 떠나는데 이제 1이 4로 가는 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나라를 이제 떠나버리니까 바로 감의 난이 발생한 거죠. 즉 진의 발을 떼자마자 바로 감의 혼란이 발생했다. 즉 군자는 현인은 국경 밖으로 나가서 혼란을 피하고 관여하지 않으니 그 지혜가 대단하다. 군자는 그 기밀을 알고 미리 이제 일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글을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돌 사이에 끼어서 공경에 처해 있으니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종일 기다리지 말 것이다. 신속하게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상활, 부종일 정길은 중종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군자가 기밀을 알고 가는 것, 대단한 그 지혜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초육과 육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초육과 육이에 대해서 봤는데, 초육에서는 울림과 흉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육이에서는 이렇게 개우석, 절개가 돌같음이라는 일반적인 설명과 또 다르게 돌 틈에 끼어 있다는 설명이 있으니 이것을 비교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계사전에서 아까 봤듯이 군자가 이렇게 이제 기밀을 보고 이제 빨리 일처리해서 위험을 보고 환란을 보고 그 나아가는 환란을 피한 이 상을 보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죠. 공부를 하면서. 그 부종일에 이런 하루에 날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환란을 피한 상을 보고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주역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